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상승장입니다. 아파트 한창 올라가던 시기처럼 지식산업센터 지금 한참 급등하고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신규 현장 같은 경우는 입주 의향서 단계에서 완료가 됩니다. 뭐 청계호실이다. 청계호실이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입주 의향서 단계 이제 초기죠. 분양을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주변 기업들의 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받아보는 이 단계에서 이미 호실은 1000개인데 뭐 3000개, 4000개의 입주 의향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럼 좀 여유가 있죠. 뭐 대신 이제 받으려는 분양하는 곳에서는 여유가 있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홍보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신 이제 받는 사람은 나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 청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이 열리면 입주 의향서는 아무것도 없이 입주하고 싶은 내 의향만 비추는 거죠. 내 의사만 전달하는 거고, 이제 청약 단계부터는 내가 그 호실에 일정의 청약 일정 금액의 청약금을 걸고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만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열렸다 그럼 바로 계좌 입금, 그 호실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청약도 굉장히 치열해진 단계. 그러다 보니까 뭐 청약이 되고 나면 바로 계약으로 이제 계약 정계약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은 계약 시기에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다 계약을 씁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뭐 분양 시작과 동시에 뭐 완판됐다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이제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매가는 이제 주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최근에 땅을 산 곳이 아니죠. 적어도 1, 2년 전에는 땅을 샀습니다. 저렴하게 샀죠. 분양가 요만큼 책정했던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높여서 요만큼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분양가는 요정큼이었는데 주변 시세에 맞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죠. 시세 차이까지도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전매를 하거나 이제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임대를 해야 될 텐데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 혜택, 뭐 대출도 많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 감면 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한 상품인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다 분양받아서 이만큼씩 프리미엄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죠. 분양받아서 잔금 전에 이제 전매하고 치고 빠지려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내가 굳이 저걸 저렇게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기업이 만약에 뭐 꼭 필요한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하겠지만, 뭐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안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또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다 투자자란 말이죠. 다 투자자. 이게 1000개 호실이 있다, 500개 호실이 있다, 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익은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임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기 투자해서 괜찮았다 했던 사람들은 실입주 기업 비중이 많았고 투자 비율이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뭐 일부는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프리미엄이 조금씩 형성됐었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높았었습니다. 임대로 나오는 곳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투자로 뛰어들어서 다 최근에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매를 내놓겠죠. 프리미엄을 이만큼씩 형성을 해서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다. 난 똑똑하다. 역시 나는 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생각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 그걸 고스란히 주고 사겠느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요. 아무래도 뭐 내놓는 곳이 많으면 가격은 낮아지기 마련이죠. 임대도 마찬가지로 내놓는 곳이 다 많으면 뭐 고르는 입장, 이 들어가는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곳, 가장 저렴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애초에 생각했던 투자 수익, 뭐 시세 차익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될 거고, 임대 수익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애초에 계산했던 임대 수익률만큼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고려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장이고 좋긴 한데, 이게 지금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분양받게 되는 것들이 이제 22년, 23년 이때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3년이라고 하면은 22년, 23, 22년은 내년이고 23년은 이제 후년인데 그때 준공하는 곳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한 곳들이 이제 준공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한 번씩은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느낍니다. 자, 그래서 최근 서울권에 분양하는 곳들을 보면은 실입주 기업 위주로 입주 양서를 접수를 받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 분양하는 곳이 있으니까 입주 양서를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막 잔뜩 들어옵니다. 초기에는 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다 90% 이상, 95% 이상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들 걸 쭉 받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분양을 진행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왜냐, 만약 이제 다 투자자라면 문제가 뭐냐, 준공 시점에 가서 다 내놓을 텐데 이 기업들이 일부는 뭐 임대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일부는 자기가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임대를 내놨다. 근데 다들 생각보다 높게 내는 경우 다시 경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회사가 입주 시기 본인들이 이제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이 안 맞으면 조금 더 늦게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취득한 이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늘 계속. 그리고 전매로 이제 나는 여기 잔금을 칠 능력이 안 된다. 전매로 해놨는데 전매가 예상만큼 진행이 안 된 거죠. 프리미엄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갈 기업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꼭 필요하다면 뭐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입주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하지 계속 이제 끄는 겁니다. 그러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통보가 오죠. 이제 이자도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관리비도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 잘못 받았네 하다가 그냥 계약금 포기하는 걸로 끝내고 이제 이자만큼은 또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시행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계약금만 받아놨을 뿐이고 중도금 대출은 이제 시행사에서 이자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 실행을 해서 한 거고 이제 잔금 때 와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수익을 그때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여기가 잘 마무리가 돼야 뭐 다음 현장, 다다음 현장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한 군데서 이제 틀어져 버리면 다음 사업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실입주 기업 위주로 이제 재무제표 확인이라든가 현재 기업 내 통장 잔고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실입주 기업 위주로 입주 양서를 받고 있는 이제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최근 흘러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추세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현재는 워낙 뭐 상승장이고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결과물이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보면은 2017년, 18년도에 이제 분양 받아서 이제 최근에 입주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불과 1, 2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이만큼 생기고 뭐 수익률도 대출 하나도 없이도 뭐 4%다, 5%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보이는 것들은 딱 그거죠. 2018년도, 2017년, 18년도 이제 분양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눈에 띄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 투자자들은 아파트의 투자에 재미를 봤던 소액 가지고 투자해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누렸던 이제 그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과연 2022년, 23년 이렇게 준공 시기가 다가오고 했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뭐 지식산업센터 앞으로 망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볼 때 선택할 때 가급적 본인이 조금 더 알고 본인이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정보를 캐치를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뭐 공급이 많은데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 어느 정도 받쳐주는 안정층이 있고 뭐 임대료는 주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하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좀 더 똑똑해진 상태에서 이제 분양 상담사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요 정도까지 됐었을 때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뭐 대충 아마 흐름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거 뭐 분양을 하고 있는 저도차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흐름에 대해 잘 알고 똑똑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